남편을 위해 비타민을 챙겨주는 다정한 아내. 하지만 그 비타민에는 우울증 약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핀으로 눈을 찔러 실명에 이르게 했고 끓는 기름을 붓는 등 2년 동안 무려 58차례나 상해를 입혔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이번에는 친어머니와 친오빠의 눈을 실명시켰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의 눈도 핀으로 찔러 실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요?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5년간 3명을 죽이고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등 총 10명의 피해자, 손에 넣게 된 돈만 약 6억 원, 그리고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른 건 겨우 24살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 범죄가 있었습니다. 총 10명의 피해자를 낸 이 사건의 범인은 다름 아닌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형사는 이 범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한 미인이었고 친절한 말투와 자신만의 매력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외모 뒤에 숨겨진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사람의 눈을 공격해서 실명시킨다는 건 웬만한 잔혹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범행이죠. 그런데 이 여성은 남편과 엄마, 오빠, 전남편까지 옷핀처럼 뾰족한 핀들로 눈을 공격해서 실명시켰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범행 상대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1997년에 만나 21살 때부터 함께 살았던 남편이었습니다. 둘은 만난 지 얼마 안 돼 딸을 임신했고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1998년 4월 17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일했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못해서 돈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범인의 주장이었죠. 놀라운 사실은 첫 범행 당시 이 범인의 나이가 겨우 24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던 남편에게 2년 동안 총 58번이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인은 재판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들어보면 한쪽 눈이 불편하다 보니 자꾸 다치는 남편을 전 정성껏 돌봤죠. 하지만 이 다정한 대화 뒤에 숨겨진 진실은 끔찍했습니다. 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남편은 다치기 전후 상황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남편이 스스로 자해했다는 주장을 수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재판에서까지 끊임없이 했습니다. 범인이 주장한 남편의 사고들을 보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2번, 계단에서 넘어져 2번, 자택에서 스스로 배를 찔러 자해했다, 튀김을 하다가 안면부 화상을 입어 응급치료.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밀어서 넘어뜨려서 2번, 계단에서 밀어서 넘어뜨려서 2번, 칼로 남편을 찌름, 안면부에 기름을 부어 화상을 입혀서 응급치료. 결국 남편은 횡문근융해증과 사지봉화지염에 시달리다가 병원에서 치료 중에 사망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은밀하고 꼼꼼한 계획들을 세웠죠. 2000년 3월 8일 처음으로 남편 이름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 28일까지 3개 보험을 추가로 더 가입하게 되죠. 남편을 설득해 보험에 가입시켰고 사망 시 수익자는 모두 본인으로 설정했습니다. 4개의 보험의 총 가입 금액은 4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앞으로 2년간 58번이나 보험 사기를 해나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잠시 동안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이걸 이용해서 각각 다른 보험회사 2곳에 나눠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의심과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의사의 진단과 실제로 그 병을 치료비까지 다 냈으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의심스럽지만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2000년 5월 9일부터 남편에게 일부러 상처를 입혀놓고 마치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해서 58번에 걸쳐 받아낸 보험금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딸의 죽음을 내세웠습니다. 그날은 내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내 분신과도 같았던 딸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거든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건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정심을 얻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핑계였던 것이죠. 심지어 이후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 딸의 죽음도 이 여자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재판에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는 장롱에 보험금으로 받은 돈들을 현금 뭉치로 쌓아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지나치게 사치스러웠다고 증언했죠. 당시 집에서 파출부로 일한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꽃게가 먹고 싶으면 반드시 그것을 사다가 요리해서 먹고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 가격이 비싸도 반드시 구입했으며 마치 갑부처럼 돈을 썼다.
일주일에 적어도 6번 정도는 아침 10시경부터 저녁 7시경까지 외출하여 주로 쇼핑이나 찜질 등을 했다. 심지어 고등학교 때 학급 친구의 돈을 절도한 적도 있었고 신혼 초 친정에서 살 때는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돈과 폐물까지 훔쳐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유형의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 쉬워지게 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 만에 새로운 타깃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이미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002년 11월 범인은 두 번째 남편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밀어서 넘어뜨렸죠. 위골골절과 둔부 좌상으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사이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12월 14일 이번에는 오핀으로 오른쪽 눈을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도 한쪽 눈을 완전히 잃게 되었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화상을 입히는 등 고문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2003년 2월 12일 두 번째 남편도 사지봉화직염으로 고통받다가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두 번째 남편의 죽음으로도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친가족을 타깃으로 삼았죠. 2003년 7월 26일 평소처럼 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집에 와서 같이 시간 보내요. 딸의 다정한 목소리에 어머니는 기꺼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몸에 좋다니까 드세요. 석류 주스예요. 딸이 직접 만들어준 주스를 어머니는 의심 없이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스에는 또다시 우울증 약이 들어있었죠. 얼마 지 않아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렸던 범인은 500cc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어머니의 오른쪽 눈에 주사기를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외상성 백내장으로 어머니는 오른쪽 눈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가족에 대한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인 11월 2일 이번에는 친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요. 술 한잔 해요. 여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에 오빠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오빠도 힘드시죠? 이거 드시고 좀 쉬세요. 역시 우울증 약이 든 술을 마신 오빠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더욱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죠. 양쪽 눈에 염산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오빠는 왼쪽 눈을 완전히 잃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돈을 위해서 친어머니와 친오빠, 자신을 가장 사랑하던 가족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니와 오빠의 실명으로 받은 보험금은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잔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4년 4월 입원 중인 오빠를 병문안 간다며 링거에 기관지 확장제와 독을 넣어 살해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친오빠까지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과 전남편을 죽이고 어머니와 오빠의 눈을 실명시키면서 당시 어마어마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가족들마저 해친 그녀의 범행.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를 찾아가 밀린 월급을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수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몇 달치 월급을 주지 않고 있었죠. 불탄 집 때문에 갈 곳이 없다며 신세를 지겠다고 부탁했습니다. 호의를 베푼 가사도우미의 집. 그러나 그녀는 그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방화로 가사도우미의 남편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사망자였죠. 다음으로 첫 남편이 입원했던 병실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여성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딸기 주스에 타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의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그 카드로 370만 원을 인출해 사용했고 그 후 아들이 입원해 있던 병실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의 신용카드를 훔쳐 380만 원을 인출한 뒤 발각을 두려워한 그녀는 훨씬 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이어트 약이라 속이고 우울증 약을 먹인 뒤 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렀습니다. 24세 여성은 망막이 완전히 훼손되어 실명했는데 수사 기록에서도 특히 잔혹한 수법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2005년 강남의 한 화상병원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녀를 잡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단에서는 휘발유가 든 페트병이 발견됐고 CCTV에는 그녀가 휘발유를 구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불을 지르는 장면은 없었기에 체포 후에도 곧 석방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딸의 환상을 보고 싶었다는 황당한 변명까지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를 찾아온 한 사람의 제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녀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나 주변에 있으면 모두가 죽거나 다칩니다. 남동생의 제보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다시 추적되기 시작한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모든 피해자와 어민숙의 연결고리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은 방어 현장 주변 목격자 재질과 카드 결제 내역까지 확보하며 결정적 증거를 쌓아갔습니다. 2006년 3월 결국 어민숙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20대 여성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압수수색에서는 장롱 가득 쌓인 수억 원의 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보험금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동안 일어난 일들로 인해 지급된 모든 보험금이 어민숙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년 동안 사망 3명, 중상 6명, 강도 1명, 총 10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형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상당한 미인이었다. 친절한 말투와 후광으로 모든 걸 숨겼다. 보험회사 근무 경력을 악용해 여러 보험사에 분산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어민숙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남편들은 자해했고 가족들은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고 소변을 보며 아픈 척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해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법원은 정신감정을 명령했고 2개월간 전문의들이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뇌병, 판결문에도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2006년 9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방화치사, 살인, 존속중상해, 강도, 사기, 절도 등 10가지 혐의였습니다. 첫 공판에서 어민숙은 울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모두 오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갑자기 실신했고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법정에서도 눈물과 실신을 반복하며 끝까지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악마를 보았다는 울분 섞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실명 피해자가 법정에 섰습니다. 다이어트 약이라 속이고 약을 먹였고 깨어나 보니 한쪽 눈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동생도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실명했고 형도 2눈을 잃었습니다. 모두 누나가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눈물과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은 숨조차 고르기 힘든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라며 그녀의 죄를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은 신중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여론은 사형이 내려지지 않은데 깊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민숙은 그 와중에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기각되었습니다. 2008년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현재 어민숙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이 내려졌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고통에 비하면 결코 무겁지 않은 형벌이었습니다. 어민숙 사건은 돈이 인간성을 삼키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끝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